우리는 보통 이별을 이야기할 때 내가 힘들어서, 내 마음이 식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라는 이유부터 떠올립니다. 이별의 기준을 돌아보면 대부분의 판단이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보면 이별이 꼭 도망이거나 실패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서로에게 힘이 되던 순간이 지나 어느새 서로의 삶을 정체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 관계를 계속 붙잡는 것이 정말 서로를 위한 선택인지 조용히 물어볼 필요가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별을 결정할 때 우리는 흔히 내가 더 이상 견디기 힘든가를 먼저 봅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이 관계 안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상대의 삶에도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서로의 가능성을 막고 있는지 차분히 돌아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서로가 더 단단해지는 관계가 있고 함께 있을수록 서로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만약 함께함이 서로를 지탱해주는 힘이 아니라 서로를 묶어두는 무게가 되고 있다면 놓아주는 선택이 상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별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의 이별이 충분히 이해되지 못한 채 끝나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 없이 멀어지거나 일방적인 통보처럼 관계를 끊는 순간 남겨진 사람의 마음에는 이해되지 않은 질문들이 오래 남습니다. 왜 지금 이별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왜 더 이상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온전히 납득하지 못하면 이별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마음속에 남는 상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헤어짐을 말하는 순간에도 상대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왜 더 건강한 선택인지에 대한 조심스러운 설명이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별 뒤에 찾아오는 아픔을 보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상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생각보다 버거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대신 막아주겠다는 이유로 다시 관계를 붙잡는 선택이 결국은 서로를 더 깊은 혼란 속에 남겨두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아픔은 피해줘야 할 고통이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 통과해야 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관계 속에서 놓쳤던 부분들을 마주하는 과정 자체가 각자의 삶에 남는 공부가 되기도 합니다. 이별은 서로에게 참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 아픔이 곧 성장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나에게도,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며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초등학교 시절이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머무르는 순간 성장은 멈추기 때문입니다.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반이 바뀌고 함께 지내던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사회로 나가고 또 다른 삶의 교실 안에서 우리는 다시 배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관계도 어쩌면 그와 비슷한 것일지 모릅니다. 어떤 인연은 내 인생의 초등학교 같은 시절을 함께 해준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인연은 조금 더 깊은 성장을 함께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인연이 어느 단계였는지는 지금 당장은 잘 알 수 없을지라도 그 만남 자체가 내 인생에서 하나의 배움이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별은 관계를 포기하는 선택이 아니라 각자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이동일지도 모릅니다. 그 인연이 내 곁을 떠났다고 해서 그 시간이 헛된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그 만남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인연은 그 시기에 나에게 필요한 배움을 전해준 하나의 선생님이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끝나지 않은 관계는 마음속에 미묘한 감정의 찌꺼기를 남기기도 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미안함, 전하지 못한 고마움, 해소되지 않은 원망이 남아있으면 다음 인연을 만날 때도 그 그림자가 따라붙곤 합니다. 이별의 순간에 서로에게 고마웠던 점을 인정하고 함께하지 못한 이유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관계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남게 됩니다. 억지로 웃으며 보내줄 필요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마음속에서 상대를 원망하지 않고 떠나보낼 수 있는 정도의 정리가 된다면 그 이별은 다음 삶의 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매듭이 되어줍니다. 이별은 종종 관계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마치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처럼 마음에 남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법에서는 이별을 관계의 실패로 보기보다 서로의 삶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독립에 가깝게 바라본다고 합니다. 이별은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이 다음 단계로 진화하기 위한 독립입니다. 상대를 내 곁에 묶어두어 정체시키지 말고 그가 더 넓은 세상에서 빛날 수 있도록
축원하며 놓아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관계를 붙잡는 것이 항상 사랑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어쩌면 어떤 순간에는 놓아주는 쪽이 더 큰 책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내 곁에 두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의 삶을 돕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관계를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 이별 앞에서 한 번쯤은 나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